아침에 마당으로 나가 고추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정성껏 키웠는데도 열매는 작고 껍질은 얇아 보이고 옆집 담장 너머의 파프리카는 손바닥만 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한숨이 나오지요. 김영수 씨도 그랬습니다. 해마다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챙겼지만 막상 수확철이 오면 기대만큼 묵직한 열매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종자가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비료가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비싼 모종을 사보고 더 강한 영양제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결과를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프리카는 특별한 비법 하나로 갑자기 커지는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땅에 내려가는 순간부터 뿌리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물이 어떻게 들어가고 머무는지, 줄기가 얼마나 편안하게 자리 잡는지가 나중에 열매 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매가 맺힌 뒤에야 방법을 바꾸려 하지만 사실 승부는 그보다 훨씬 앞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모종을 심는 날의 작은 판단 하나, 흙을 만지는 손의 습관 하나가 몇 주 뒤 줄기의 힘을 바꾸고 한 달 뒤 꽃의 상태를 바꾸고 결국 수확 바구니의 무게까지 달라지게 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봄밤은 서늘하고 한낮의 온도는 갑자기 오르내리는 환경에서는 시작이 흔들리면 식물도 쉽게 리듬을 잃습니다. 그래서 초반의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절반의 수확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이론보다 먼저 왜 어떤 파프리카는 초반부터 힘을 잃고 어떤 파프리카는 조용히 기세를 올리는지 그 출발점부터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듣고 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놓친 것이 바로 여기였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프리카의 결과는 열매가 달린 뒤에 갑자기 갈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내리기 전부터 이미 서서히 방향이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영수 씨가 가장 먼저 바꾼 것도 거창한 비료나 비싼 장비가 아니라 모종을 대하는 첫 순간의 태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종을 사오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에 바로 흙에 심어버립니다. 그런데 막 데려온 모종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생각보다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바람을 맞고 햇빛을 받고 화분 속 수분이 들쭉날쭉해지면서 뿌리의 리듬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곧바로 밭이나 큰 화분에 심어버리면 식물은 새 흙에 적응하기도 전에 먼저 갈증과 긴장을 견뎌야 하고 그러면 겉으로는 멈춰있는 듯한 시간이 길어집니다. 김영수 씨는 그 점을 알고 난 뒤부터 심기 전에 반드시 한번 쉬게 했습니다. 큰 대야나 양동이에 물을 받아두고 모종의 뿌리 부분이 충분히 수분을 머금을 수 있도록 잠시 담가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른 흙이 천천히 풀리고 뿌리 주변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손으로 모종을 들었을 때 잎이 축 늘어져 있던 것이 조금씩 힘을 되찾는 모습도 보입니다. 바로 그 짧은 시간이 식물에게는 새로운 자리에 들어가기 전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 함께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이미 누렇게 변한 잎, 힘없이 처진 잎, 상처가 난 잎이 보이면 과감하지 않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그대로 두면 식물은 이미 제 역할을 마친 잎까지 붙들고 버티느라 괜한 힘을 씁니다. 반대로 약한 부분을 덜어주면 남은 힘이 뿌리와 새순 쪽으로 훨씬 또렷하게 모입니다. 결국 모종을 심기 전에 준비란 단순히 물을 주는 일이 아니라 이 식물이 이제부터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준비가 끝나야만 다음 단계인 심는 깊이와 자리 잡기의 문제가 비로소 제대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모종이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되찾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디에 심느냐보다 어떻게 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정훈 씨도 예전에는 모종만 건강하면 깊이쯤은 조금 달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를 거치고 나서야 파프리카는 심는 깊이 하나만으로도 이후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줄기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모종을 너무 깊이 묻습니다. 특히
토마토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줄기를 조금 더 묻어도 괜찮겠지 하고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는 토마토처럼 줄기에서 쉽게 새뿌리를 내리며 버티는 작물이 아닙니다. 줄기를 지나치게 묻으면 겉보기에는 안정된 듯 보여도 실제로는 뿌리목이 답답해지고 흙의 습기가 오래 머물면서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봄철 밤 공기가 아직 차갑고 낮에는 햇볕이 갑자기 강해지는 한국의 재배 환경에서는 이런 작은 답답함이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정훈 씨는 모종을 심을 때 늘 기준을 하나 세워둡니다. 뿌리는 충분히 흙에 안기돼 줄기의 시작점은 숨을 쉴 수 있게 두는 것입니다. 너무 얕으면 바람에 흔들리고 너무 깊으면 기운이 눌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단함과 여유를 함께 주는 자리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종 주변의 흙을 그릇처럼 움푹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언뜻 보면 물을 잡아줄 것 같지만 비가 오거나 물을 준 뒤 습기가 고이기 쉬워 줄기 밑동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표면은 평평하거나 살짝 높게 잡아 물이 머무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편이 더 안정적입니다. 모종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뿌리와 줄기가 동시에 편안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제대로 잡혀야만 그 다음 단계인 흙의 바탕과 영양을 어떻게 받쳐줄 것인가가 비로소 효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모종이 제 깊이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그 아래에서 뿌리를 받쳐줄 흙의 성질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박성호 씨가 한동안 가장 크게 착각했던 부분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열매를 크게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면 누구나 처음부터 영양을 듬뿍 넣어야 할 것 같고 그래야 줄기도 굵어지고 잎도 빨리 무성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막 자리를 옮긴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아직 새 흙의 결을 익히는 중인데 그 가까이에 강한 비료 성분이 몰려 있으면 힘을 얻기보다 오히려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호 씨는 어느 해부터 심는 자리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뻗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흙을 준비한 것입니다. 흙은 먼저 부드럽게 풀어주고 너무 무겁게 뭉친 부분은 가볍게 흩어줍니다. 그 위에 바닥 흙과 잘 섞일 정도로만 기초 영양을 보태고 다시 얇은 흙층으로 한 번 덮어 뿌리가 바로 닿지 않게 합니다. 이 과정은 눈에 띄지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식물이 처음 내딛는 땅이 자극적이지 않고 안정되어 있어야 뿌리가 겁내지 않고 바깥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종을 올려둔 뒤에는 주변 흙을 채우면서 손으로 가볍지만 빈틈없이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다지면 숨이 막히고 너무 느슨하면 속에 빈 공간이 생겨 뿌리 끝이 마르기 쉽습니다. 결국 잘 심는다는 것은 화려한 비법보다 흙과 뿌리 사이의 어색함을 없애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뿌리가 이 자리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야 줄기가 차분히 굵어지고 잎도 자기 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탕이 탄탄해야만 앞으로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게 겪는 문제를 피할 힘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뿌리가 놀라지 않을 바탕을 마련해 두었다고 해서 곧바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이 자리를 잡고 잎을 넓히고 꽃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가장 아픈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가 여러 해 동안 가장 허무하게 느꼈던 일도 바로 그때 찾아왔습니다. 줄기는 건강해 보였고 잎빛도 나쁘지 않았고 드디어 기다리던 열매가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 아래쪽 끝이 어둡게 변하면서 살짝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벌레가 문 줄 알았고 다음에는 병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짚어보니 문제는 겉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흐르던 리듬이 흔들린 데 있었습니다. 파프리카는 열매가 커질수록 물의 흐름에 더 민감해집니다. 흙이 너무 오래 말랐다가 한꺼번에 젖고 또 금세 바싹 말라 버리는 일이 반복되면 식물은 제때 필요한 성분을 열매 끝까지 밀어 올리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무엇인가를 더 넣으려 하지만
정작 더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매일의 물 주는 방식과 흙 속의 습도 변화입니다. 식물은 많이 마시는 것보다 일정하게 마시는 것을 더 편안해합니다. 특히 한국의 초여름처럼 햇빛이 강해졌다가 비가 몰아치고 다시 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겉흙만 보고 판단하면 리듬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김영수 씨는 그 이후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크기보다 먼저 상태를 봅니다. 겉이 반짝이는지 끝부분이 단단한지 물 준 뒤와 마른 뒤의 차이가 지나치게 심하지 않은지 살핍니다. 결국 열매를 지켜내는 힘은 특별한 한 가지보다도 식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물의 리듬을 지켜주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물은 얼마나 자주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줘야 뿌리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나서야 이정훈 씨의 파프리카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흙 표면이 마른 것처럼 보이면 조금씩 자주 물을 주는 편이 더 정성스러운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겉은 늘 촉촉해 보여도 정작 뿌리가 머무는 아래쪽까지 물이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식물은 가까운 곳에 물만 땡게 되고 뿌리는 아래로 파고들 힘을 잃은 채 얕은 자리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그러면 한낮의 열기나 갑작스러운 건조한 바람에도 훨씬 쉽게 지치고 열매가 커지는 시기에 작은 흔들림도 크게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정훈 씨는 물 주는 방식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자주 적시는 대신 한 번 줄 때 제대로 아래까지 닿게 하는 쪽으로 생각을 옮긴 것입니다. 그때 가장 도움이 된 것이 집에 남아있던 플라스틱 병이었습니다. 병 옆면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내고 그것을 파프리카 가까이에 묻어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물이 갑자기 한꺼번에 퍼지지 않고 서서히 스며들면서 뿌리가 있는 자리까지 차분하게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흙 표면과 잎이 늘 젖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만 반복해서 적실 때보다 공기가 훨씬 잘 돌았고 줄기 주변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차이가 보였습니다. 겉흙은 약간 말라 보여도 안쪽은 안정적인 촉촉함을 유지했고 식물은 물을 찾아 더 깊이 뿌리를 뻗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파프리카는 더운 날에도 덜 흔들렸고 비가 온 뒤에도 예전처럼 쉽게 기운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물의 양보다 물이 닿는 자리와 속도였습니다. 식물이 급하게 받아 마시는 물보다 천천히 스며들어 오래 머무는 물에 더 안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이정훈 씨의 재배 방식은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물의 리듬이 이렇게 안정되기 시작하면 이제 남은 것은 식물이 가장 기대에 차오르는 순간, 바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붙잡아두는 힘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물의 흐름이 안정되고 뿌리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파프리카는 어느 순간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줄기 끝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잎 사이에서 작은 꽃봉오리가 모습을 드러내며 이제부터는 단순히 살아남는 단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열매를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때 박성호 씨는 늘 마음을 한 번 더 가다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꽃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기야말로 식물이 가장 많은 힘을 나누어 써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줄기를 유지해야 하고 잎의 색도 지켜야 하고 꽃도 피워야 하고 막 맺히기 시작한 어린 열매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기운이 소모됩니다. 박성호 씨는 이 시기에 무언가를 무조건 많이 더하기보다 먼저 식물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잎빛이 예전보다 옅어지지 않았는지, 꽃이 피고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지, 줄기 끝이 여전히 생기 있게 서 있는지, 어린 열매가 붙은 뒤에도 전체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지를 차분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만 보조적으로 손을 보탰습니다. 한동안 잘 버티던 식물이 꽃을 올린 뒤 갑자기 잎의 짙은 기운을 잃는다면 그때는 식물이 열매를 키울 힘을 조금 더 원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넣느냐보다도 타이밍이었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식물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순간에 가볍게 등을 받쳐주는 느낌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꽃이 잠깐 스쳐가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단단한 열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이 시기는 사람으로 치면 긴 준비 끝에 결실을 눈앞에 둔 순간과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급해지면 흐름이 깨지고 너무 무심하면 아쉽게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박성호 씨는 늘 이때를 가장 조심스럽고도 기대되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대가 현실이 되는 마지막 장면은 이제 손안에 묵직하게 들어오는 열매와 함께한 계절의 수고를 돌아보는 순간에서 완성됩니다. 그렇게 꽃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손안에 묵직한 파프리카 한 개를 올려놓는 순간이 오면 사람은 비로소 그 계절이 어디에서부터 달라졌는지를 천천히 되짚게 됩니다. 열매는 마지막에 보이지만 사실 그 무게는 처음 모종을 물에 적셔 숨을 돌리게 한 순간부터 줄기가 답답하지 않게 깊이를 맞추어 심은 판단부터 뿌리가 놀라지 않도록 흙의 바탕을 차분히 준비한 손끝부터 들쭉날쭉하지 않게 물의 흐름을 지켜준 시간부터 조금씩 쌓여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를 크게 키운다는 말은 단순히 열매의 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한 계절 동안 불안해하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태도, 눈에 띄지 않는 변화를 먼저 알아보는 관찰, 조급함 대신 리듬을 믿는 마음까지 함께 포함하는 말입니다. 김영수 씨도 예전에는 좋은 수확이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에게만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아쉬움 끝에 알게 된 것은 식물이 원하는 것을 제때 맞춰주는 일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물기를 생각하고 흔들리기 전에 자리를 다잡아주고 힘이 빠지기 전에 표정을 살피는 것, 바로 그런 사소한 꾸준함이 결국 열매의 두께와 색, 그리고 손에 느껴지는 단단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해에는 유난히 열매가 작았고 어떤 해에는 이유를 모른 채 끝부분이 상해 속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다음 계절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한 순서대로 하나씩만 바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늘 아쉽기만 했던 그 자리에서 스스로도 놀랄 만큼 든든한 수확을 만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파프리카를 키우면서 어떤 순간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또 스스로 익힌 작은 요령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경험이 모이면 한 사람의 실패가 다른 사람의 다음 계절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마음에 남겨두셨다가 다음 물 주는 날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밭과 화분에도 조금씩 다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